그 학교 무상급식 분야에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좀 이번 감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쪼개기라든지 어떤 입찰 비리 쪽에 직원들이 유착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조달 시스템이나 이런 거로 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실제 그 식품을 재료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위장업체라든지 화물 운반, 식재료 운반업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차량을 이용함으로 해서 식품의 어떤 안전이나 위생 관리에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개선되는 것이 좀 큰 기대가 되고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노사 합의 사항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 타 공사라든지 우리 공무원의 주문에서 봤을 때 또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좀 일부 과다하다 싶은 부분은 이번에 경영혁신 차원에서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준공영재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임원 인건비가 사실상 그동안 표준 운송 원가 안에서 책임 경영제로 운영을 해왔으나 실제 임원들이 좀 절약해서 그 절감분을 임원 인건비로 이제 전환을 했는 그런 그 천연 운송 용역비 안에서 움직였지만은 시민이 보시기에 임원 인건비가 최고로 봤을 때 2억 7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배당이 되는 거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 중에 임원 인건비의 한도액을 좀 정하는 방안과 임원 인건비에 버스 대당 임원을 둘 수 있는 기준을 좀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그 특정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개시 초기부터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또 교육청 감사 대상 학교 선정부터 100개 학교를 선정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100개 학교를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 감사 대상 학교 수도 100개 교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또 그 100개 교를 어떤 학교를 선정할 것인가도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4개 교육지원청별로 한 30개에서 25개 정도씩 이렇게 균등하게 초중고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또한 감사 진행하면서도 3주간의 교육청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 하에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교사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과 공동 발표를 하는 게 가장 어떤 그런 또 취지에 맞고 그게 시민들한테 그 알리는 부분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교육청의 입장이 지금 교육청 보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적 건수를 대구시가 발표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좀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처분 건수 위주로만 발표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그 학교 급식의 학교 현장의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처분 건수도 같이 발표를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처분 건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한 학교에 한 500건을 지적하더라도 그 학교가 88개 교 학교가 한 500건이 지적되면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한 3건, 4건이. 그런 사항은 처분 건수는 당연히 한 건의 처분이 하나 묶어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 처분 건수로도 발표를 하면서 실제 19년 이후에 감사기간 동안에 받는 대상이 그만큼 지적이 되었는 것은 일부 학교는 또 지적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소상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시민들의 어떤 그런 학교급식 실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리는 것도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교육청의 직원들이 어떤 직무 연찬을 통해서 이것이 공문 한 장만 더 내려보내면은 이 부분이 다 해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문 발표로 가는 쪽으로 했는데 교육청 아마 입장도 있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기관 경고라든가 주의 부분은 우리가 감사 결과를 처분할 때 행정상 조치와 이제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우리가 교육청은 학교에 해당되는 분야는 징계권자가 교육감입니다.
우리 시송하는 우리 시장이 그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는 그 내용은 교육청에 그 사항을 통보를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 사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양정평가위원회에서 그거를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사 의뢰권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 계약 당사자가 대상자인데 이게 이제 부군에서 위성과에서 이제 이게 인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 자체에서 그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달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발표를 하고 이 수사 의뢰권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감사관원들이 새벽 5시에 현장 점검을 나가서 실제 아침 배송 시간 출발서부터 업체가 위장업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고발자 신분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수사 의뢰를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돼서 저희들이 수사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비로만 지원하는 이 부분이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이번 특정 감소로 인해서 학교 급식의 어떤 보조 금액이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교육청력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다만 이번 특정 감사의 최대 목적은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급식질 재고 식품비로만 좀 사용이 돼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협약을 맺을 때는 우리 시가 명확하게 식품비로만 쓰도록 제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품비를 쓰라고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걸 써도 되는 걸로 이게 명시적인 그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식품비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산물 운반업체 부분에서는 염려하시는 온도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축산물 납품받을 때 냉동 탑차의 온도의 유지 그거를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걸 갖춰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관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일반 도매업체로부터 유기농을 받아서 배송을 했는 자체는 이거는 그 식품위생법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항이고 또 이런 징계도 가태료 처분은 한 대 가지고 50대 했는 거는 가태료 처분이 한 30만 원까지 나가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위반한 게 정확하게 지적이 되면은 처벌이 좀 강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염려하시는 식품 중독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이후에 교육청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그런 사례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교육청 우리 시 공상급식 지원금 738억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의회의 예산에 그 요구를 해놨는 금액은 한 800억 이상 지금 올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00억이 올해가 지금 지원을 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은 식품비로만 우리가 지원하는 80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식품비만 쓰도록 제도 개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보조금을 수령해서 쓰는 단체 입장은 당연히 그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정책협력 담당한 실의 담당자를 징계까지 처분한 이유는 매년 정산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을 지도점검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해서 교육청에서 정산했는 대로 받아서 보조금 정산을 승인 통보를 해줬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협력 담당한 실의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보조금 관련 법에 의해서 환수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집행될 당초 계획대로 물론 가사 교육청의 의견이 맞다손 치더라도 그 교육 남는 보조금을 2월에 쓰려 하면은 그거를 우리 보조금을 집행 보내주는 기관에 사전에 변경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법에. 그리고 이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인데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했다 하면은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을 안 하고 보조금 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장업체의 어떤 유형을 보면은 부부 또는 또 모녀지간에 이제 가족관계가 대부분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인 사내 이사 명의로 또 별도로 이제 개인업체를 설립해서 입찰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타 지역에 사무실이나 창고를 두고 대구에 이제 사용하지 않은 유령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또한 그 명의를 도용해서 타인 명의로 유장업체 들어오는 이런 사례를 좀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의하신 그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을 보니까 한 건물 안이지만은 구획만 달리해서 그 자기 본인의 어떤 업체를 고치하면은 그거는 식품법에서 가능한 걸로 지금 그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게 된 거는 초기에 우리가 전체 식품 이게 합법을 하시는 분들이 대구에 한 10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1000여 개 업체를 GPS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동일 지역에 이제 허가가 났던 이런 부분을 전체 감사기법적으로 전부 추렸습니다. 추리고 그 다음에 그 동일 지역에 있는 의심되는 업체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관할 주민자치센터에다 의뢰를 다 해서 그걸 다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했는 게 한 50여 개 업체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50여 개 업체가 좀 의심이 되지만은 저희 직원들이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전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해서 새벽 5시부터 업체별로 50개 업체를 현장을 다 나눠서 나가서 아침 배송, 아까도 말씀드린 아침 배송부터 학교 납품하는 데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에 전장 점검한 결과 15개 업체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15개 업체는 저희들이 감사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통해서 적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뢰하게 됐습니다.